안녕하세요. 10월 1일. 와, 오늘 또 임시공휴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좋겠어요. 하루 징검다리로 오시고, 만약에 중간에 하루를 어떻게요? 연차내면 연휴가 되나요? 막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참 이렇게까지 보내시는 분도 있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 아우, 부럽습니다. 자, 오늘도 10월 1일 화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할 건 해야죠. 쉬는 분들은 쉬시고요. 그래도 이거 하고 쉬세요.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마음을 푹 놓는 건 안 돼요. 어느 한쪽에 꽉 잡고 있을 건 필요한데 그걸 매일원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월 1일 임시공휴일이지만 매일원법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생 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참, 이 판례 나오고 나서 뭐 사회적 물의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슈도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문제까지 나오나요. 결국 이제 가족관계라는 구성원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사건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출생 등록될 권리. 자, 여기서 문제된 거는 태아였죠. 그러니까 뭐 출생 등록될 권리는 아무래도 출생 자체를 문제로 하니까, 자, 출생하신 분이죠. 출생자죠. 이분이 문제죠. 문제는 이제 남성분, 여성분, 자, 결혼 생활을 하시고 법적인 혼인을 하셨다. 그 상태에서 요분이 이제 뭐 어떤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그런 걸 따지를 넣어서 뭐 나가신 거죠. 가출하신 거죠. 가출을 하게 됐고, 뭐 나갔다. 그래서 다른 남성과, 여기서 여성분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자녀분을 낳게 된 거죠. 자, 이분은 저 법정 혼인 상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분은 여전히 법적 혼인 상태를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분이 법적인 남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호적은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걸 추정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민법상 생부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분은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건드면 이제 유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돈 터치고 또 이쪽에 추정되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분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태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머니 쪽에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출생을 등록하시라는 거죠. 출생 등록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거나 알았다 해도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죠. 조사 등을 통해서, 자, 뭐 아무래도 유전자 조사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아이라면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게 반드시 요 조사를 통해서 이분이 이 출생 등록을 하라는 게 의무 규정으로 돼 있지 않아요. 민법에서는 이렇게 추정으로 돼 있고 의무 규정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분 상태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출생자 입장에서는 자, 즉시라고 됐지만 즉시 요거는 곧바로가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국가에게 인지가 된다면 인지 상태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자, 객관적 이런 어떤 배경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나온 조문이죠. 그러니까 판례죠.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인데, 태어난 즉시라고 하는데 이건 곧바로가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자적 기본권 맞아요. 우리 독자적 기본권 그러면 예전에 생각하니까 뭐 알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개인정보 알 권리가 아니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얘도 독자적 기본권이잖아요. 이것도 독자적 기본권. 이제 친구가 하나 생겼네요. 자, 출생 등록될 권리도 독자적 기본권. 자, 이러한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함께 아울러 갖는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혼인 중에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이거죠.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물을 모에게만, 어머니에게만,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는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해도 이건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침해한다? 이건 아니죠. 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네요. 3번, 혼인 중에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 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 등록법
입법자, 혼인 후에 출생자, 태어난 즉시 출생된, 그러니까 출생자예. 이건 침해한다. 4번,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입법자가 출생 등록 제도를 통해서 형성하고 구체해야 할 권리이다. 입법자는 출생 등록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단지 출생 등록 이론적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실효적인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의의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5번, 평등권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으므로 당해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한다면 당연히 그건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일반론을 얘기해서 뭐 여기와 관계없이 일반론을 맞는 지문. 그래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자 입장에서의 침해 사안이었고요. 출생 등록될 권리는 자 법률 혼 관계인 남성에게 어떠한 침해가 되는 것도 차별 취급도 아니고요. 자 법률 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차별 취급도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왜 가장 잘 아는 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출생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둔다 해도 그거는 출생자 입장에서 등록될 권리의 침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남편 또는 남편 아닌 자 입장에서는 평등권 차별 취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 권리를 침해했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잘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도 모레도 쭉쭉쭉